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녁에도 방송 시작 전 식당에 가보니까 요즘 식당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불안해서 다 집에 일찍 들어간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데 여의도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역전용사들에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전용사들을 오늘 힘차게 이끌어 가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자, 박수는 일단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오늘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어제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입니다. 어제 나오셨는데 하이라이트 하나를 올렸는데요. 네. 40몇만 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우와, 역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새로 탄생시킬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곧이어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실 분이라고 저 혼자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5,000분이 들어와서 이제 방송 보고 계신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바쁜 중에도 역전용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 박영숙님, 김미솔님, 그리고 참올리에님, 해달별님, 서연이 놀이터님 고맙습니다. 민주당 믿고 정말로 단일 대우로 가자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시작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하겠다. 드디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싱크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으로서는 상설특검 임명 의혹을 지금 11일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책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헌재 재판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또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패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걸 오늘 오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상호 기자. 네네. 이제 민주당이 어제 우리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즉시 탄핵해야 된다. 즉시 탄핵해야 한다 하는데 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민주당이 정말 잘하는구나. 좌고 우면 없이 정면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예. 뭐 당연한 건데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좀 이제 작동이 되는구나. 민의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사실 내심 박수를 쳤거든요.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 일정대로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다가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라졌다고. 달라졌다고 네. 했죠. 자, 몇 시간 만에 바꿀 걸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 자, 탄핵 개시한다라고 했는데 2시간 만입니까? 3시간 만입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견해를 바꿔버렸습니다. 한덕수 탄핵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날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박찬대 원내대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대로 오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바로 하는 걸로 발의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아마 끝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입장이 좀 선회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이럽니다. 첫째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 여론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 이런 좀 보수적인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총에서 만장일치
일치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라고 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한번 듣고 제가 신영원 교수님하고 신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날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신 교수님, 네네. 국민 마음을 헤아려서 네네. 인내하면서 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보자. 네. 국민 마음을 헤아린 게 맞습니까?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아마 국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은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그 정권, 그 내란 정권에 대한 불안감, 이게 더 큰 게 현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총리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말대로 위헌, 위법적 요소가 진짜 있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빨리빨리 돌려보내고 시간상의 억지로 시간 끄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런 부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걸어온 어떤 인생 길대로 이거 지금 와서 벼랑 끝 극딜을 하는 거 아니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정말 잘못하다가는 그분도 노추 대열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가는 상황인 것 자, 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이틀이라도 양해를 하면서 기다리자라는 것은 실제 국민의 마음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것도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렸다. 지금 현재가 국정 공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금 172명 맞습니까? 171명, 170명 뭐 이럴 겁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몇 시간 만에 왜 저를 뒤집나고 그럼 처음부터 발표를 하지 말든지 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봤을 때 윤석열의 내란 공범으로서의 역할에 지금 충실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불법 개헌, 그러니까 내란이 있은 지 20일이 지났고요. 탄핵소추 의결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 많은 시간 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거라고 한다면은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면죄부를 주는 지연작전, 거기에 지금 합세하고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쯤 되면 이제 탄핵으로 저는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정했으니까 바로 그냥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은 딱 이틀의 말미를 더 줬거든요. 저는 저것은 중도와 지금 합리적으로 중도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마지막 전략적 인내와 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오늘까지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본다면 저는 26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가 좀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날은 아침 새벽부터 저는 탄핵안을 바로 준비해서 넣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 워낙 시급하니 자, 인사청문회 오늘까지 하지 않습니까? 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보자. 그러면 강덕구 의원님, 아니 아까 그러면은 왜 만장일치로 발의를 왜 하냐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의총을 합니다. 그러면 의총을 하면 최고위 수준의 내부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향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갖고 고민들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사실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헌법재판관 3명 어떻게든지 가결시켜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으니까 이틀 더 시간 준 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관까지 그거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좀 확보하자. 그리고 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시간도 좀 벌고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24일, 25일 그런 입장 정리할 시간을 준다. 이런 약간의 좀 나름대로 좀 고민 속에서 명분과 실리 이 부분을 동시에 이틀 연장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발의를 냈으면 이상호 기자. 네. 발의를 냈으면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표결하는 걸 언제 할 것인지는 네. 국회의장이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유 있게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말을 하지 않든지 갑자기 나와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니 제가 속에 열불이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한 3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자, 2시간. 예. 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뭐 검토가 미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가 돌발한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강덕구 의원님 말씀 맞다나 일단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일단 국회에서 이제 그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모든 액션을 다 종료한 뒤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완결적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셋인가요? 최초의 발표 때는 고려되지 않은 것인가? 그때 그 고려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무적인 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총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한 총리한테 마지막으로 최대한 기회를 줘보자. 뭐 특검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 기본적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잘하면 통과시켜 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시간도 좀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 총리는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임명 권한의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재판관과 검사를 같은 쪽에서 이렇게 그 내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정파적으로 국임당 입장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국임당 입장에서 오히려 그걸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국임당 입장을 취하면서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계속 노정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국회에서 임명을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와라. 이게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을 그럼 임명하냐고 이틀 기다리면 저는 지금 오늘은 주어를 민주당으로 해서 이 전략 전술이 제대로 먹히겠냐 안 했냐 뭐 누군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안을 냈겠지만 자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경우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명하면 특검 안 해도 그만입니까? 그때 그럼 탄핵합니까 다시? 두 번째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저도 지금 뭐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내란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또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처음 겪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신중에 신중을 지금 거듭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현실적인 뭐 내막은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이제 한덕수 대행은 저는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하나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더 고려를 했다라고 본다면은 내일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해놨잖아요. 물론 내일 불응한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저는 그 공수처의 시간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수 있다. 이게 너무 또 탄핵이라는 것을 속도를 빨리 밟았을 때는 탄핵 자체도 굉장히 그 최후 보루라고 하는 최후 수단성을 가지는 국회가 가진 강력한 권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한번 다져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이제는 시간 문제고 저는 빠르게 이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한덕수 대행이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이 한 말 중에서 여야 합의하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미 본회의에 다 통과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다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합의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내지는 월권이죠 한덕수 대행이. 직무유기. 아니 다 끝난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근데 네네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호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야 합의를 해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정무적인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면 정무적 판단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까지 요 며칠 사이에 내세우는 걸 보면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법과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러면 본인들은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정파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해라. 어떻게 보면 양비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뭐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관과 검사가 이런 용어도 요즘에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했다. 요새 뭐 누가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거의 못 봤는데 같은 쪽에서 왔다? 그러면 여야의 지금 국회 이 어떤 구성과 권한을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법과 절차에서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무적 판단도 아닌 정파적 판단을 총리가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 또 제가 이제 총리실에 아는 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이 별로 안 좋다는 게요. 용산 분위기를 지금 보면 한덕수 살려서 대통령 대행을 시켜놓고 우리는 살아서 돌아오면 된다. 어느 순간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 좌의 경우 한덕수 누구와 정치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느냐. 이제는 이재명과 한덕수의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감지하지 못하십니까? 이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살아올 경우 다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윤석열 중심으로 간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누구를 내세울 거냐. 홍준표, 오세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마지막 고민하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한덕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와 이재명 이 구도 속에서 예. 지금부터 맞는 프레임 그리고 맞는 메시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론을 읽고 계신 것 같고 네. 실제로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사님 말씀대로 정파적인 관점에서 국임당의 입장대로 지금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잘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들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위헌적이면 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헌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국임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판관과 무슨 뭐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실제적인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공평한 심판이 아니라 이미 저쪽 그 역할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국민의 인내가 바닥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우리 박찬대 대표 워딩대로라면 국민 뭐라고 너희 마음을 헤아린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그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지? 지금 언어가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랑 따로 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거짓말이 난립하고 있고. 그런데 저런 말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들으니까 내가 국민이 아니었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 정확하게 왜 그럼 입장이 변했고 반나절 만에, 반나절도 아니지 3시간 만에 왜 그런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했어야만 하는지 솔직히 밝히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한테 말 못할 정말로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26일 날 재판관 임명을 한다라고 했다거나, 또는 우리한테 밝힐 수 없지만 한덕수 쪽에서 민주당에 뭔가 카드를 던져서 며칠만 말미를 달라,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좀 이제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날리면 그 다음에 대행은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에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도 그럼 최상목은 말을 들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최상목 또 날리면 또 이주호가 받아서 하는데 또 이주호는 그럼 말을 들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꾸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탄핵 요건을 제적 3분의 2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규정대로 왜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권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 어디에도 권한대행일 때는 고무줄처럼 뭐 제적 3분의 1로 늘어난다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법을 창조해가지고 권성동이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도 총리를 탄핵시켰을 때 그럼 실제로 탄핵 소추 의결서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 전달이 됐는데 한덕수가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선례가 없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고민이 됐던 포인트 아니겠는가라고 좀 짐작해 봅니다. 의견에 이제 하나만 덧붙여서 보면 지금 이제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의 또 대행 이 문제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정말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했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무기한으로 끌면 저희가 심의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이제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번을 양보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 권한대행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대전자에서 보면 얻을 부분이 뭐냐 해서 약간의 숨통, 한덕수 대행이 여기까지는 처리를 해라 라는 부분에 마지막 최후 메시지를 주는,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부분까지는 당신이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어떤 그 여지를 준 것 아닌가라고 해서. 자, 간단히 질문하면 그러면은 아까 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했다라고 왜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자, 부분이 이것은 결의를 한 상태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건 해놓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26일이 시한이다. 내일은 25일 크리스마스니까 하루 쉬고 26일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은 일정상 어쩔 수 없다. 한덕수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면 될 일인데.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24일까지 기한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 입장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전 우리 의총이 끝났어. 최고위 아마 최고위 다일 겁니다.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걸 더 이틀 연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총을 할 때 어떤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의총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그야말로 좀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 몰랐던 이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마지막 최고 전략 단위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수석사무총장 할 때 그 회의 논의기구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또 새로운 시뮬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얘기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못했었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내일 윤석열 한 번 더 공수처에서 소환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틀 더 시간을 좀 우리가 주는 게 어떻겠냐. 또 동시에 또 명분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런 내부적인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저는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탄핵 찬성하려면 자 3분의 2가 맞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니까 야 이거 논란되면 한덕수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 큰일인데 라는데 혹시 민주당이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은 제1당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이고요. 그런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입법심사보고서에 이미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입니다. 그걸 국회 입법조사처장과는 전혀 그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해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와 진짜 짜증난다.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고 권성동 저자는 변호사 자격증도 좀 반납해야 된다고 봐요. 완전히 헌법을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제 걱정은 법리적으로 제가 비판하고 이제 권성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이 입법부와 또 행정부의 지금 권한대행이 서로 맞설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이런 게 저는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저는 최후로 미루고 지금 저는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윤석열 전 체포 구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순서가 있듯이 한덕수로 프레임이 가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우리가 모든 힘을 전 국민적으로 압박하고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옳은 말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수처나 경찰의 시간표는 특검이랑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제 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공수처 수사가 만날 수가 없게 되고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25일 10시까지 잡은 것도 민주당이랑 어느 정도 그 공조 차원의 눈치 보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지금 저게 뭐 평상시 같으면은 무슨 뭐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어.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 국회에서 뭐 공방하고 또 조중동에서는 그걸로 기사를 쓰겠지만 저거는 저들이 원하는 거죠. 법리 공방과 무슨 뭐 절차법에 대한 토론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당장 내란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도 국방위에서 보면은 당장 지금 HID가 무슨 뭐 한 30명이 40명이 아직도 행적이 오리무중이고 걔들이 무슨 뭐 폭탄 가지고 있는데 타격 지점이 뭐 청주 공항이랑 뭐 저 사드 기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이 있겠지. 그리고 직속 장관이 명령 처리하지 않으면 얘들은 뭐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방 차관은 뭐 알아보겠다 정도고 사실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계통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빌딩 하나가 완전히 완파됐다고 쳐요. 그럼 뭐 쟤들 대단히 그 뭐 그냥 던지면은 바로 터지는 폭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을까? 도심에 폭탄 하나 터지면 난리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이제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한가한가요 지금? 2017년 탄핵에서 이제 소위 학습 효과, 나쁜 쪽에 이제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핵심 멤버들을 용산으로 들이기도 했잖아요. 보면 몇 명이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또 수석도 있고 막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들이 가장 뼈 아프게 느끼고 후회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다가 아무 손도 못 써보고 당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님 말씀대로 절차법적 논쟁 이런 건 그들이 아주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요 프레임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후임자 정해진 분에 대해서 뭐 직무집행 가처분을 걸면서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프레임에 저희가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몰아붙일 때는 정말 무섭게 몰아붙여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탄핵의 가장 중요한 건 정족수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내란 공범이라는 부분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내란 공범은 국무총리 때 한 거잖아요. 권한 대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고 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정리된 거죠. 네네. 예. 오늘 이제 다시 저 말을 하니까 네네. 저것 때문에 괜히 논란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라고 가는 순간 이제 예, 저는 권성동 말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괜히 틀어준 거야 지금. 그럼요. 아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입법 전문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중립적 위치에서 자기가 의견을 낸다고 가져와요. 입법조사처는 그 입법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당연히 제1당에서 임명을 하지 그 사람이 민주당 편이니까 아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입법 수석전문위원회 얘기가 무슨 법률적 유권 해석의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자의 주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논쟁을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뭐 의미 없는 논쟁이니까.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일의 순서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는 그 특검과의 연계성 때문에 이제 수사 부분을 좀 염려는 하셨지만은 저는 윤석열에 대한 지금 체포 구속이 좀 당장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그 공수처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공수처에 수사만 하지 기소는 또 검찰에 가서 지금 할 수는 밖에 없죠. 특검이 도입되기 전이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안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검사 자체도 기소를 안 하고 이걸 많이 덮는다? 저는 그 검사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거를 덮기도 매우 이건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 무서워가지고 사실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미룬다? 그건 전 동의할 수가 없고 전 당장이라도 사실 지금 너무 지체됐고 너무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전 여기까지 좀 많이 끌려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와의 논쟁보다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나와서 아니 뭐 요건 되면 바로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가 오늘은 당사자가 정말로 출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업소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공수처장이 의지가 없다 또는 분위기 파악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 임명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윤석열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대충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덕수 건재하고 용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친윤들이 지금 당을 장악했다. 이러니까 오히려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공수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공수처장의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출석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세상에 예. 아니 단순 절도범도 아니고 내란 수괴한테 꼭 좀 출석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불쾌한데 예. 지금 저 변호사님 저는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뭐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다른 우리 새로운 세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변호사님 판단은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윤석열이 감옥에 꼬린한다면 일단 이 기운 반역의 기운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뭔가 좀 내리막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박근혜 때 아까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들어가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은 박근혜의 큰 실책이라고 그들이 아마 복귀를 했다면 김건희도 지속적으로 뭐 SNS에서 얘기했지만 사과하지 않은 겁니다. 눈물 흘리고 아 내가 왜 대통령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지금 지지율이 25%까지 나오잖아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꺾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박근혜 케이스에서 배웠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꺾어뜨릴 수 있는가?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들고 버틸 거예요, 경호처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내전 양상으로 발전시키고 싶을 거고. 그토록 원했는데 외환도, 내환도, 내란도 용산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꺾어지는 포인트는 특검이 통과돼야 비로소 꺾어질 거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한덕수와의 대립각으로 가는 모양은 저는 조금은 이건 좀 프레임 자체가 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돼서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공수처장에 대해서 불만들이 국민들이 너무 많으실걸요? 그럼 그랬을 때는 공수처장에 대해 가지고 또 탄핵을 하면 그럼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공수처장이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도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계속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한덕수와의 그런 권한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연계된 게 아니고 그 분리된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동시에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좋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엉키면서 동시에 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구점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수사기관이 결정하고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한다. 또 국회의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덕수의 판단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가 같이 가서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동시에 뭐가 가다가 덜컥 섰는데 알고 보니까 세운 세력들은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차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제가 좀 민주당의 그 몇몇 의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취재를 하셨다는 거죠. 예.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한 아마 판단이 좀 안 서는 것 같아요. 최상목이 왔을 때 과연 만만하게 소극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예상 못했던 한덕수처럼 적극적으로 무슨 뭐 대통령질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죠. 이 사람이 뭐 보여준 레코드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헌법 규정에 특검 같은 경우에 그 31일까지 제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공포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지금 31일 날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검을. 그건 뭡니까? 통과시키려면 그 전에 통과시켰죠.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31일까지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제의 요구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김건희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요. 갑자기 더 나아졌나요? 지난 열흘 전보다? 불리해졌잖아요. 그러면 빨리 한덕수를 날리는 것이 최상목한테
선택의 폭을 좁히는 오히려 공격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최상목에 대한 뭐 성향 검사 분석하고 뭐 이렇게 총문하고 있더라고 아직까지도. 근데 넘기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이제 최상목 부총리 그 행보를 보면 그 약자들 이제 그 방문하고 이런 이제 민생 행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제 벌써 권한 대행 또 대행의 행보를 한다 이렇게 자기 이제 정치하는 거죠. 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상호 기자님 말씀대로 제일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대행에 대행을 했는데 또 시간을 끌다가 만약에 뒤에 가서 또 지금과 비슷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걸 또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때 가서 지금 이런 패턴의 것을 그러면 또 바꾸고 한다는 게 너무나 황당해지죠. 그래서 지금 몰아붙일 때는 정말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상목 장관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근데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정통 관료입니다. 근데 차관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차관으로 끝나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정부 부처의 그 산하기관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또 장관으로 가거나 이러죠.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농협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한직 중에 한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비교적 인정받는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 끌고 오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경제정책 총괄하고 뭐 이러면서 되면서 경제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장관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장관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두 번째, 본인이 그야말로 한직으로 다 그냥 공직생활 정리하는가 싶더니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관료의 그 틀을 못 벗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보다 더 힘든 상대일 수도 있다. 뭐 피하려다 뭐 만난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열어본 뚜껑이고. 네. 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맞다나 저 최상목 했는데 또 민그적거려. 근데 민그적거려도 어차피 31일 지나면 저쪽에서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바로 앞에 한덕수가 날아갔는데 바로 거부권 행사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또 날리면 돼요. 지금 국임당에서 민주당한테 니네 껄핏하면 탄핵한다고 탄핵당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몇 번 했어요 여태까지 탄핵을? 24번? 25번. 25번 했다고 탄핵당이고 26번 했다고 더 탄핵당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25번을 하든 26번 하든 우리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26번, 27번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탄핵할 만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여론조사 해도 75%가 국민들이 알아요. 국민을 믿고 아니면 또 날리고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는 정치라면. 자, 지금 댓글로도 저희들이 뭔가 분란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자 내일 모레라도 표결을 하자라고 하면 됐는데 26일까지 갑자기 탄핵을 유보하자고 하니까 댓글로도 이제 스픽스 안 본다, 나 구독 취소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느냐, 민주당 노력하고 있다. 26일 날 현실적으로 표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왜 이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의견도 있는 반면에 왜 이런 데 쫓고 있느냐, 한덕수한테. 한덕수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느냐. 윤석열하고 한패고 내란 세력인데 이거 제대로 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견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독 취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1.1핵도 빌미를 줘서는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워낙 개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득 논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가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닌 것은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는데 더 이상 이런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예, 근데 제가 21대 경험도 있고요. 지금 22대 한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지나면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요. 21대 민주당과 22대 민주당과는 확실하게 다르다. 이 부분만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싸울 때 제대로 싸웠고요. 그리고 함께 할 때 함께 했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총 끝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판단을 좀 다시 바꿨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26일 입장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배경 설명에 대해서 기자회견 통해서 할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이제 민주당은 26일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일까지도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근데 예. 그 시간을 지금 벌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논쟁을 했던 건데 저도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부글부글 하신 것도 맞고 또 중간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은 좀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조금 더 설득해서 한덕수 탄핵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한다면 전 26일에는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도 어쨌든 그쪽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름의 뭐 사정은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보죠. 아니 강백호 의원님 말씀 예. 들으니까 우리가 뭐 나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21대와 22대가 다르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13,000분 예, 계시는데 12,900분은 아실 거예요. 예.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예. 확실히 달라졌고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했고 그래서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덕수를 왜 초장에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네.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10일 전에 못한 것이 아쉽다면 왜 오늘 할 일을 내일 모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설명이 제가 안 심정- 되고 있으니까. 예. 저는 심정적으로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오늘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총에서 발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틀 연기한 이유는 나름 뭔가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26일 날 이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뭐 잠시 실망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으나 어쨌거나 26일 날 이틀 남았잖아요. 저는 좀 민주당을 바로 해야 됩니다. 기다려달라. 예. 자, 이제 은하님께서는 이 민주당의 지금 이런 깊은 걱정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꼭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반대로 부산에서 조커님께서는 시민들은 힘들다. 21대 민주당 실패 그림자가 스물스물 뭐가 달라. 초반에는 똑같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법제하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데서는 충분히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요.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마지막 나갈 때 국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심판 개시한다고 서류를 보냈는데 수령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는 다 받고요. 아닌 건 다 거부하고 있고 공수처의 자진 출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잠시 후 광고 보고 와서 얼마나 거짓말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작은 정말로 따져드리겠습니다.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제 스픽스에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특별하게 할인을 하는데요. 최소 33%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IM굿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구매 후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와, 이렇게 칭찬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검증이 된 상품이란 것. 스픽스 스토어에서 만나는 IM굿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예,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서 현금 비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IM굿이라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직접 나비 넥타이 메고 선전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 정말로 유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6일까지요. 최소 33% 이상의 특별 할인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음료, 가족들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 숙취 해소에도 좋다. 활력을 정진시키는 데는 아주 좋다. 자, 하루면 준비한 물량이 다 소진돼 버리는데요. IM굿 지금 링크 창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스피서 스토어에서 꼭 IM굿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제가 지금 광고를 이렇게 하니까 흥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니까 좀 어색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후원을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이런 광고를 통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애용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 네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경호처도 뚫리지 않는다. 한덕수도 경호처를 설득해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 이러면 내성이 생겨서 윤석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내란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탄핵을 시켰다라고 하는 일정 정도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수는 내란이 종결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여하튼 뭐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거, 우리랑. 뭐냐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플레이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지금 법적 책임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엄연한 대통령인데 밀폐 공간에서 수사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운동장에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뭐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먼저 보겠다. 형사 사건보다는.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미뤄서 끝까지 소환은 절대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박근혜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내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 뭐 소환 조사 받았냐? 탄핵되기 전까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데 제대로 이거를 밝혀주는 언론들이 많지 않으니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는 여전히 윤석열이 일단 탄핵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자는 25%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재를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려된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한덕수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 임명 안 하더라도 특별히 방법이 없고 탄핵은 며칠간 유보했고 지금 계속 원로 정치인에 대한 또는 다선 중진 의원이 뭔가 정치적 협상을 하면서 좀 카드를 잘못 쓴 거 아니냐, 또는 그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것밖에 없지 전쟁이 아니면 협상이라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은 지금 계산하는 건 하나일 것 같습니다. 헌재 거를 먼저 대응을 하고 검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내란죄에 대한 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받지 않겠다. 그래서 헌재를 돌파하자. 왜냐하면 이제 내란죄는 뭐 바로 구속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파면이 될 확률이 거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논리적 기결점이다 보니까 헌재 먼저 해서 받자, 해보자. 그런데 헌재를 무기력할 수 있는 거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지 버텨서 두 사람 나갈 때까지 보고, 그렇게 되면 또 장시간 또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굉장히 격분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의 그 원천, 이들이 시간을 끌고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노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분하면서 격분하면서 몰아붙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방법론 상으로도 지금 좀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한 가지 묘한 게 있습니다.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이판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떤 빅딜을 친다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빅딜이 될 수 없는 거죠. 역사가 보고 있는 이 마당에 만약에 이걸 민주당에서 뭐 조금이라도 이거 해주면 뭐를 할까? 해준다. 난리가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그럴 소지가 없는 거죠. 그걸 그들도 인식하게끔 강하게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만 한다. 그래서 엊그제 나왔던 대로 정말 정부가 무력화되는 그 단계, 예를 들어서 그때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던 막지를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정면 의원이 5명 동시에 탄핵해가지고 일거의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몇몇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노정면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그냥 노정면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 아닌가요? 이렇게 뭉치는 걸 봤는데 절대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낙관적인 느낌이 드는지. 아니, 낙관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국무회의 11명이 무너지면 의사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해석. 예, 법리적인 해석.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죠. 노정면 의원이 개인 의견 저렇게 낼 뿐이 아니고 원내 대변인단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밖에 없다라는 한쪽과 다른 한쪽은 그거 아니다.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저놈들 저렇게 하다 다 죽는데 설마 지 목숨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하겠느냐.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 길도 열어놓자라고 하는 것이 경론일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엔 이게 실패한 내란이 돼버렸다고요. 그럼 실패했으면 윤석열 얘기대로 이거 장난인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인식하는 저는 기득권 구조 또는 정치인의 기득권이 이 사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마지막에는 해결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해결한다고 100% 믿지 않아요. 지난번 박근혜 당도 똑같습니다. 민주당 안 나왔어요.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매일 나가서 할 때 마지막에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속성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 뒤에 민주당이 정권 잡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부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몇몇 민주당, 친문 그룹들이 나라를 절단을 냈다는 걸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겸하게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이미 지금 칼싸움, 총싸움하고 있을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정치인들의 상상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 그 박근혜 때도 한 10월 다 돼가지고 끄트머리에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깃발 들었던 게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잖아요. 바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이제 하야를 얘기했고 그래서 그 결단력, 국민과 거의 동시에 싱크로돼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보고 국민들이 자기 말 맞다나 그 지방 변방의 사또를 중앙 무대로 올린 거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태령 대첩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 저 역시 옛날 고루한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초저녁에 봤어요. 저러다 우리 또 농민 여러분들 또 회귀하시겠다. 고생하시네. 그러고 잤단 말이에요.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그 MZ 세대들이 130년 만에 그 전봉준의 후예들을 도성 안으로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탄핵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치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공장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하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고 그때 이게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김민석 의원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기적적 상황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기적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지금 제 말이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그 남태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덕호 의원도 현장에 계시면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들이 구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협상의 여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뭐 협상파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적어도 예를 들면 협상의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국민에 대한 신뢰. 당연히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온 데는 국민에 대한 신뢰도 신뢰지만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나 민주당이 예를 들면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지도부한테 탄핵에 대한 얘기 공식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탄핵 위원 같이 모여서 연대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광화문 일주일 그거 알죠.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강덕수 의원님. 그랬고요. 알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건 시대 요구고 시대 정신이고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예를 들면 기득권 세력 그리고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냥 사라져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태령 대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꼰대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20대 되는 젊은 여성들 중심이었지만 실제로 그때 농민들이 있었죠. 근데 5%도 안 됐어요. 대다수는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외치고요. 윤석열 탄핵 외치고요. 그리고 특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운데서 협상해 준 분들은 민주당 의원들 한 10몇 분 이상 오셔갖고요. 경찰이랑 협상하고 그래갖고 텄잖아요. 저는 이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물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그리고 정당에 대한 비판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서 협상하고 밤샘 하고 예를 들면 끝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22대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국민의 명령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강덕구 의원님이 하필 오늘 오셔가지고 되게 불편하네 우리가. 네.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본의 아니게 지금 오셔가지고 대리로 이렇게 디펜스하고 계신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계엄을 막고 그 이후에 해왔던 일련의 과정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많이 애쓰셨고 저 민주당 의원님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법률가이면서 동시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권위를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이 다 막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내란의 잔재, 내란 씨앗들이 윤석열이가 본인은 지금 내란 수계가 직무정지가 돼 있더라도 자기 아바타들이 지금 다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저도 그렇다라고 하면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남태령에 가서 우리 시민들의 또 힘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힘을 갖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한덕수라든지 다른 이슈로 저는 분산되기보다는 윤석열 체포구속에 저는 조금 더 집중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여론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쪽에 우리 이상호 기자님도 언론사 하시지만 국민들이 관심 있고 목소리 내는 곳에 언론은 또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언론 보고 있으면은요. 너무 헷갈려요. 이 얘기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 또 권성동 헛소리 나왔다.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전 윤석열의 체포구속이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해결돼도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속적인 절차에서 쉽게 담이 넘어가지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는 뭐 법률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모든 힘을 다 집약해서 저는 좀 하나의 목표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총만 안 들었지 지금 전쟁 상황이 계속 매일매일 지속되는 건데 이제 어제 오늘 사살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총살이라고. 그러면 강혜경 씨 1호 공익제보 2호 뭐 이렇게 돼 있는 저 같은 사람 뭐 최소한 무기징역이든 수방사 지하벙커에 아마 이상호 기자님도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의원님들은 뭐 면책특권 그때는 또 없어지고. 근데 제가 바라본 턱 밑에서 본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집단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저희가 잊지 말고 대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장관 인준 안 해주려면 자식들 마음대로 해. 차관 가지고 하면 되지. 차관 행정하면 되고 뭐 이런 게 그러면 헌법 질서 자체를 삼권 분립 자체를 이미 본인 대통령이라는 사람 스스로 다 그 헌법 정신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좋다고 옆에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요직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분은 선거 때부터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거기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렸었지만 이 땡땡 이 새끼 하면서 카메라만 치워지면 이 모션 이걸 면전에서 한 2번 보다 보면 인간적으로 정내미가 떨어져 이게 정상적인 거 맞나 하는 생각. 이게 뭡니까? 이게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다들 우리 공감하잖아요. 내전이 계속되고 네. 있다고.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근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 저는 내전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칼만 안 들었지 국민을 상대로 꾸준히 반체제 무슨 뭐 자유 민주주의의 척결해야 될 적이라고 이미 국민들은 3년 동안 계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군인은 없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군인을 막상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났단 말이에요. 정권적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검사 독재라고 그랬는데 몰랐어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 MZ세대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눈에 보니까 검사 독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함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건 뭐냐면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저 상대방 한덕수가 협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랑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고 국민당의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도 협상 대상이 아니야. 근데 리얼 폴리티크는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는 그 사람들이랑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과정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여기까지 만들어줬으면 지금은 정치인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풀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꺾어지면 또 국민들이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가고 하는 식으로 분업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도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제가 평상시 뭐 보셔서 알지만 누구랑 척지고 싸우고 뭐 과격한 표현도 안 쓰던 놈인데 제가 요즘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짱돌로 제 뒤통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공자알 맹자알 이건 틀렸고요. 저건 틀렸고요. 저건 맞고요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직갱이를 짚든 지게작대기를 짚든 뭔가 일단은 이런 전쟁 상황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 논리적인 얘기가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님 말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6일 날 한덕수 입장 정리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누구 이런 부분은 뭐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또 대다수 여론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내전이라는 부분 이런 관점에서 또 안 돼. 그럼 또 정리해버리고 마지막은 11명 무너지면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국회가 중심이 돼갖고 정식으로 우리 민주당 포함해서 시민 권력이 중심되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는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일 소환장 발부 또 거부하잖아요. 받는 거 수령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도 좀 검토하도록 또 압력을 넣고요. 저는 공수처 포위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그래도 안 되면 정말로. 공수처장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면 국회에서 뭐 탄핵 포함해서 또 고민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을 다 써야 된다라는 게 뭐 제 기본적인 제가 봐도 생각입니다. 그 공수처장은 정말 태도가 불량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존칭을 쓰면서 상당히 조심하는 태도를 국회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나설 수 있게 저도 국회가 강력한 권한들을 행사해 주길 바랍니다. 자, 내란 주도 세력이 어떻게 했는지 그 숙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종한 사람이 호칭을 뭐라고 하는지 한덕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내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군사반란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즉시 체포 구속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결단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억지 논리 만들어서 국민들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따져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문제도 계속 터져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윤석열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미쳤다. 미친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 기자회견할 때 이건 꼭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려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명태균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관련성도 없다고 했던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명태균이가 강희경 씨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자, 대통령 검찰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 서류 저 서류 다 됐느냐? 오늘 검찰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확인했다고 10월 21일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날 윤석열이 56만 8천 명의 당원을 가지고 여론조사한 내용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것은 검찰발로 보도가 됐는데요. 강희경 공익제보자가 이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사람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마치 의혹 제기나 하는 사람처럼 다 취급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들 지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태균과 강희경 씨가 대화한 내용인데요. 자, 총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여론조사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맞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 있어. 알겠습니다. 예예.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농자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발언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누굽니까 권모 씨하고 다 나와가 이런 이야기했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정책 목적을 위해서 나와서 자기 혼자 주장하고 떠드는 건데 그거 뭐 믿을 거냐.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까? 자, 윤석열 공짜 여론조사 받았다. 그거 직접 보고했다. 그게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나왔다. 이거 이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 윤석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요? 아무런 법적 정치적 책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이 자를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군대 동원했죠. 계엄군 왔죠. 북한 전쟁 유도했죠. 그리고 무기 가져왔죠. 직접 살상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죠. 이게 다 드러나는데 협상한다고요? 이 사람한테? 저는 이상호 기자 3년 동안 아까 탄핵 상태, 내전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해결 못하면 제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우리는 숨어서 지하주차장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자들끼리 연락하고 있었을 때 정말로 용감한 분들은 국회 가서 온몸으로 막아줘서 정말로 나라를 지켰는데 이들이 다시 내란을 공모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민주당이 오늘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2016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혼자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 단식 투쟁하고 있는 광화문의 천막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탄핵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이재명이 급속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선 후보다라고 인지가 되었죠. 왜 그런 결기와 용기 지금 민주당은 가질 수 없습니까? 그때는 최순실 때문에 생겼던 박근혜 탄핵이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서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아직까지 순진한 사람은 아니다. 본질을 꿰뚫고 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 그리고 목숨을 건 정말로 전쟁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 변호사님. 저는 뭐 100% 10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전략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먼저 목숨 걸고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사실 오늘 이 논란을 봤더라면은 좀 안심을 하셨을 텐데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추위에 국민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저체온증 가지고 지금 남태령 가서 항의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조금은 진지함이 더 국민들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날 국회 뛰어가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막 의원들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 목소리가 그때 쉬고 막 이랬었는데 끔찍합니다. 그날 만약에 국회가 봉쇄되고 그러면서 윤석열 치아가 열렸다라고 한다면요. 노상원인가요? 그 미친 자가 지금 뭐 한 자리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들 다 불려가가지고 손톱 발톱 지금쯤은 다 없을걸요? 다 뽑혀가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 아주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해서 단죄가 필요한데 단죄가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뭐 어디 검찰 뭐 어디 경찰에 들어가서 지금 안 보여. 우리가 수갑 찬 것도 좀 보고 사실은 막 오랏줄 묶어서 막 끌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그 대단 뭐 상대적으로 눈치 보고 있잖아. 한덕수. 지금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왜 안 하지?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포승에 묶여가지고 쭉 이렇게 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한덕수 너 빨리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이랑 이거 재판관 빨리 임명 끝낼 거야 안 끝낼 거야? 31일까지. 너 가 임마. 깜빵으로 가. 둘째 너 최상모 너 어떻게 할 거야? 너도 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솎아내야 돼.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국민의 법정이야 지금 역사적으로. 근데 이거 갈아치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무슨 뭐 역풍 우려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되게 심플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남태령 그날 트랙터가 길이 열리고 그때 20대 대다수의 그날 함께 계신 분들이 환호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기쁨 막 울고 그런 장면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죠. 근데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뭐 한덕수 포함해서 탄핵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법적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법적 절차라는 부분에서 제도권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탄핵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체포시키고 하루빨리 내란 상태 정리하고 하루빨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해야 될 부분 저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나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해서 더 빨리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다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고민하고 이틀 연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틀 안 됐다 그럴 때는 더 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세게 가고 더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안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랑 공식적으로 뭐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만 믿고 역사만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버젓이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거를 좀 전에 저 자료화면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딱 자르고 인수위 때 떠난 거를 그동안 방송에서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죠. 그냥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요령으로 검찰총장도 됐고 요령으로 대통령도 됐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의 틈만 줘도 그 요령을 발휘할 틈만 주면 뭐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복귀해서 또 어떻게 복수할지 모른다. 이런 경각심으로 같이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대통령 윤석열은 당선 무효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조건이 끝난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동의하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고통스러웠던 또 하나의 사안은 뭐였냐면 쟤들은 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그냥 뭉개고 들어와서 지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막 진짜 최고의 민주주의자가 되려고 너무나 애써. 그러다 보면 또 쟤들이 확 밀고 들어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50년대로 다시 70년대도 아니잖아요. 50년대로 다시 지금 밀려왔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은 헌법적으로 법률 제정가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준법이 1차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적인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그걸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횡단보도 밟는 것 때문에 지금 도둑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더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들과 뜨겁게 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여러 가지 속보가 떴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요.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신원식 당시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여인영 사령관을 비롯한 자신의 최측근들을 용산에 불러 모아놓고 술자리를 하면서 그때 계엄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KBS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명태균이 또 윤석열 입당 전에 김건희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자문도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국정농단 정말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따위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엄 논의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총선 직후부터 자 다시 상기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작년 말에 내 깜빡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안 가는 거를 사주명령으로 딱 풀어놓고 그때부터 뭘 준비했습니까? 계엄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나오고 지금은 KBS가 저렇게 열심히 취재하면서 계속 단독 보도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정말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편지 한 통을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이것은 조국 대표가 정말로 지금 한겨울에 추운 빵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내온 편지여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존경하는 스픽서 제작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바깥에 비하면 불편하고 갑갑한 것은 사실이지만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탄핵 소추 의결의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 응원봉의 물결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스픽스는 조국 혁신당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윤일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이곳에서 듣습니다. 이들은 모두 엄히 처벌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공범들과 내란 방조 정당이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가 박탈된 몸입니다. 그리고 스픽스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 대신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스픽스 출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건투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조국 대표께서 직접 저렇게 편지를 써주셔서 저희들에게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열렬히 바랐던 3년도 길다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지켜지고 쉐빙선으로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잘 뛰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 정말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강덕호 의원님이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유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그리고 강덕호 의원 오늘 욕 많이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아니 저는 욕먹으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히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겸허히 가슴속에 듣고요. 지도부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그래도 또 사실은 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비판적 잘 지적이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주피디님께서는 이렇게 슈퍼챗까지 보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즘 방송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도 꼭 좀 해주시고요. 어제 하니까 좀 몇백 명이나 늘었던가요? 많이들 드셨어요. 그렇어요? 네네, 고발뉴스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정겨환을 위해서, 스픽스를 위해서 여러분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강덕구TV 스픽스 덕분에 요즘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4만 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강덕구TV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시대정신TV 신은규 변호사가 정말로 10년 뒤에 대통령입니다. 저는 거기에 500원 이미 걸었습니다. 보수 대표 대통령이 되는 신인규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신인규의 시대정신TV 그리고 신용환 교수의 직관TV 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께 해야 될 거는 흥분도 하고 열도 냈지만 저희와 함께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저희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는데 마지막에 제가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외쳐주십시오. 제가 역전에 하면 국내에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용사들을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